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앙들 기억하시나요? 화산 폭발과 우주 방사선, 바이러스 팬데믹과 온실가스, 그리고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까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러한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더 이상 우리가 땅 위에서 살 수 없다면 과연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류 최후의 노아의 방주는 어디일까요? 일단 저희는 두 곳으로 추려봤습니다. 해저 도시냐, 우주 도시냐? 자, 먼저 미래설계소 핵심 인력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시는 두 분이죠. 우주도시든 해저도시든 가기 싫다, 지구가 너무 좋다 하시는 한설화 박사님, 박기범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진정한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 분야의 첨단 기술로 해저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한다. 육지보다 더 살기 좋은 해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따라다랑 땅따당땅땅 언더 더 씨 아쿠아맨 한택기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저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우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머지않아 미래의 화성까지 탐사하겠다. 한국의 맷 데이먼 문홍규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문홍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한국의 맷 데이먼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유재석 씨 감사합니다. 야, 오고 가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해저 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도시는 이제 바닷속에서 우리가 육상에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죠. 예, 예. 우주선을 탈 필요 없이 잠수정을 타고 가거나 해저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어떤 조립식 모듈형으로 예. 이제 큰 도시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조물을 짓고 그 안에서 보시면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네네. 신재생 에너지로 해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류 발전이라든가 뭐 해상 풍력 발전, 화력 발전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해서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하고 같이 발생하는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저에는 이제 천연 그 자원들이 많은데 예. 망간이라든가 니켈 그것처럼 수중 로봇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자원들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식량 같은 경우에는 바다 목장을 이용해서 바다 목장에서 우리가 생선이나 다른 어류들을 키워서 식량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식물은 이제 식물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빛을 만들 수가 있고 빛을 이용해서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선한 야채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식물이 있다면은 또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산소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산소도 줄일 수가 있고 어떤 기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2025년부터 건설할 해저 기지의 모델입니다. 지금 설계가 이제 얼마큼 돼서 저런 형태로 나왔는데요. 25년부터 제작이 들어가서 26년에 울산 앞바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야, 이건 우리 집보다 나은데요? 네. 우리 보통 집보다 한 나요. 30평 정도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또 아주 최고의 국민 평수죠. 네, 맞습니다. 지금 5명이 해저 50m에서 28일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딱 한 달 살이네요, 한 달 살. 예.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메인 이제 컨트롤 센터하고 이거 연구 모듈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거주 공간입니다. 거주 공간에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이나 이제 침대들이 있고요. 왼쪽에 저 구석 쪽에 있는 것이
수중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에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바닷속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장점이 전 세계 ICT 산업에서 쓰이는 전기의 20%가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전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0%가 냉각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중에 만들게 되면 그 냉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and enough pressure to keep that air in and the water out. Good reason why scientist Jim Portman spends a lot of time down here as part of th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team that runs the place. 오, 이게 무슨 영상인가요?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저 기지입니다. 해저 과학 기지인데요. 그러니까 도시까지는 아니고 그 네. 전 단계 정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플로리다 앞바다의 해저 18m에 현재 예. 아쿠아리우스라고 세계 유일의 해저 기지가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현재 미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해저 기지입니다. 여기도 모듈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는 아니죠? 이게 예. 그 영상으로 만든 거죠? 예. 어. 그동안 미국에서 아쿠아리우스를 한 지가 80년대하고 이후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앞선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 저는 뭐 진짜 좀 끔찍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뭐 살만하네요. 예. 네. 아니 살면은 차라리 땅 위에서도 이거보다 못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살만한데요, 생각보다.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저런 공간이 생긴다면 저기서 이제 그 땅 위를 포기하고 해저에서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래도 육지가 낫죠. 육지가 해저를 낫지만, 하셔도 그래도 육지가 낫다. 우선은 직장은 이제 해저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네네. 근데 집은 육지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직장까지는 오케이를 예. 해주셨네요. 예. 예, 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는 표면에 거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고 이제 예, 우리는 예. 3분의 1 정도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시작하실 때 굉장히 큰 재앙에 의해서 지구가 땅에서 살기 어려울 때 도망가는 곳,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도전하고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속에 있는 굉장히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곳으로서 해양은 어떤 도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오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땅이 살기 힘들 때 바다도 안전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플랜 B로서 정말 지구를 떠나면 우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플랜 A로서는 우선 해저부터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가기 전에 지구 안에서 일단 해결을 보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은 네. 나가야 된다. 하다 안 되면 뭐 그렇죠. 그때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방이 2개 있는 집이면 하나가 좀 못 쓰더라도 네. 일단 하나로 버텨본 다음에 네. 이사를 가든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주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마션. 화성에 홀로 생활을 하는 한 남자의 고독한 이야기. 예, 그 남자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한국의 맷 데이먼. 자, 과연 화성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저는 영화로만 봐도 야,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보다는 잘 살아갔지만요. 그럼 한번 이 우주도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럼 저 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네, 화성은 지름이 지구의 한 반보다 조금 더 크죠. 예, 중력은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하루는 지구 하루보다 37분, 한 40분 정도 더 길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화성의 1년은 687일로 지구 2년보다 조금 짧고요. 네. 그다음에 기온은 뭐 영하 150도에서 적도 지방의 한여름에 정오에는 잠깐 영상 20도까지도 올라갑니다만은 화성 전구에 걸쳐서 4계절 동안 평균 기온이 영하 한 60도 정도 됩니다. 예, 기압은 지구의 1000분의 7, 0.7%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대기의 95~6%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아이고, 예, 못 살겠네, 못 산소는 살겠네. 없었네. 이것만 들어도 못 살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구는 자기장이 지구가 자석 아닙니까? 지구 자기장 덕분에 이제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데 화성은 전구적인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면 큰 문제입니다. 이제 맷 나오셨네요. 데이먼. 본인 나오셨네요. 본인. 예. 예. 예, 제가 봐도 전가 싶은데요. 예. 아무튼 맷 데이먼의 저 헬멧을 네. 지금 안 된 얘기지만 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기압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예, 서서히 몸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갈 겁니다. 이산화탄소 양을 늘려가면 처음엔 나른했다가 어지러웠다가 17% 이상이 되면은 1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 재앙 특집에 모셨죠 저희가. 좀 안 좋은 것만 지금 몇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살자는 건데 지금.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못 살잖아요. 다 잠수복 입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기지를 만들어야지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단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요. 네. 네, 마션에서 제가 입고 나왔던 이제는 뭐 이제는 저 거부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예. 예, 우주복은 사실은 우주선입니다. 이 자체가 우주선의 네, 역할을 하는 그렇죠. 네.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는 저거를 입고서 버틸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한 박사님도 수중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기도 세수하고 과일하고 곡류를 저런 수직 농장에서 네. 키웁니다. 그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가장 닮은 그런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물이 있어야 되죠. 이게 가장 근데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럼요. 근데 화성에는 지하에 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여름에 좀 따뜻해지면은 그 토양을 통해서 스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어떤 크레이터에는 저렇게 얼음이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양극의 극관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 남북극처럼 그렇게 얼음이 얼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맨날 채소하고 이제 풀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단백질 먹어야죠. 단백질 먹어야죠. 그래도 동물성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저기 소, 돼지, 닭을 어떻게 데리고 갈 거예요? 뭐 사료에다 축사에다가 그 배설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법은 뭐 귀뚜라미나 애벌레나 잘 알아요 저희가. 여기 다 드셔본 분들이에요. 여기 다 애벌레, 귀뚜라미 다 드셔본 분들이에요. 예. 맛있죠. 예, 네, 맛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기에는- 맛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보기에는 안 좋은데. 예, 보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분쇄하고 뭐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거부감이 있을 경우에는 저거를 배양육을 만든다든가 네네. 저걸 가지고 음식 3D 프린팅하는 기술도 지금 나사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살 집이 문제죠. 아까 해저 가장 크죠. 기지. 예. 네. 근데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 흙하고 가장 비슷한 모사토에다가 뭐 플라스틱을 섞거나 아니면 뭐 옥수수에서 뽑은 셀룰로스를 섞어가지고 우리 콘크리트 주택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내구성이 있는 그런 주택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능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주택은 나사하고 이제 미국 우주 업체에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맷 데이먼하고 일행이 살았던 그 해비라고 합니다. 해비텍. 영화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도 보이죠. 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는 또 나왔네요. 네, 저렇게 거의 매주 또- 나와요. 그렇죠. 저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가기 위한 화성에 가기 위한 그 스타쉽도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게 완공 연도든지 착공 연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저런 거를 구현을 하고야 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디 두고 보시죠. 이왕이면 그분보다는 박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요. 이왕이면은. 네, 투자해 주세요.
네, 그 조금 더 현실적인 안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117년 아랍에미리트 독립 연도입니다. 시카고 규모의 도시를 화성에 짓겠다. 이런 계획을 공표를 했는데요. 그 첫 단계로 사하라 사막에다가 저런 그 연습 삼아서 도시를 지어서 이제 관광이나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요. 보기에도 멋져 보이죠. 네. 자, 아주 먼 미래에는 이제 화성을 개조해서 따뜻하게 만들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산과 바다와 호수가 있는 그런 화성으로 개조한다는 그런 테라포밍 계획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뭐 한사람 박사님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제가 이 오늘의 주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네. 난 그냥 지구와 장렬히 전사하고 싶어. 뭐 바닷속도 싫고 화성도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늘 두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바닷속과 화성밖에 대안이 없다고 할 때 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은 나도 저기 한번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날 때쯤 되면 저기 땅값이 얼마나 되려나 평당 얼마인가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살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좀 더 깊숙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건지 일단 해저 도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런 해저 기지들은 예전에 냉전 이후에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서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잠수함에 이제 많이 적용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잠수함들이 이제 원형은 독일에서 갖고 온 것들이죠. 그래서 손원일함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해저 기지에서 나왔던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해저 기지에서 그 나사 우주인 훈련이라든가 우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중단된 거는 사실 이제 잠수함 기술이 발달하고 잠수함에서 이제 SLBM이라고 하죠. 핵탄두를 발사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연구는 이제 없어졌고요. 현재 이제 그동안 중단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최근 들어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도 다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게 됐나요? 갑자기 이게 안 하던 거를? 뭐 명확한 한 가지 이유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어떤 좀 세계적인 흐름 혹은 뭐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을 간다 이런 것도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저 기지라는 것도 해양 과학 기술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해양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통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설 기술 아니면 산소 공급, 에너지 기술까지 모든 그 해양 과학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양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상징성으로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구에 이변이나 발생했다. 이럴 때 쉘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그런 감시 목적이라든가 영해의 표시 그 확장을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어디 그 해저 기지를 이제 키우려고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건 언제 이제 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제 연구로서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를 이제 내년까지 끝내고 2025년에 이제 제작을 하고 26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이야 세계 1등 세계 1등 세계 1등 아니에요? 그렇게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세계 1등 치고 너무 담담하셔가지고 세계 1등 세계 1등 예 알겠습니다. 이야 자 우주도시는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저희가 들으면서 거의 우리나라 얘기보다는 그 미국의 나사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한 박사님께서 그 수중 기지를 짓는 기술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다의 경우에는
고압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의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인데요. 우주의 경우에는 저압입니다. 이제 진공 상태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숨쉬는 내부 공기가 더 압력이 세고 그거를 저압 상태의 외기하고 견뎌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결국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그런 가압 상태의 우주 기지를 만드는 것을 울진 앞바다에 해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선화 박사님 그 공장에서 만들어 주시면 해양과학기술에서 만들어 주시면 동점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게 거의 동반 상승하는 그런 발전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항우연에서 아마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해저랑 우주를 같이 그럼요. 예. 그래서 우주 분야는 이렇게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극한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 개 독립 부처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소환된 김에 예. 한 말씀 거들자면은 그 나사에서 3D 프린팅 챌린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화성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뭐 콘크리트, 나무, 수에 이런 거 지구에서부터 가지고 로켓으로 쏘아 올릴 수 없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시멘트를 드니까. 어떻게 올려요? 예. 그래서 화성에 있는 돌로 그 화성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집을 지으려면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2017년에 했던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연구원이 1등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건설기술연구원분 안 계시죠? 우리 연구진이죠. 다 저 토목과학과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건설이 유일한 건설인이네. 예. 우리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예. 2등, 3등 한 데가 이제 5cm, 6cm밖에 못 지었는데요. 이 건설기술연구원 팀에서는 무려 60cm 구조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기지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는요. 우주 정거장이죠. 미국, 러시아,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는데 뭐 그 크기가 축구장 넓이보다 훨씬 넓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고 그 다음에 의학, 약학 실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 실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중력이 0인 곳에서는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단백질들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 분야에 굉장한 돌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굴지의 업체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라가 가지고 제약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데서 또 다른 발견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구상에서는 지구 중력 때문에 인공장기 3D 프린팅을 해도 주저앉아요.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근데 국제 우주정거장에서는 이게 적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인공 그 뼈 조직 3D 프린팅하고 인공 심장 조직 3D 프린팅에 성공했어요. 이야, 그럼 이게 가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이 이제 거기서 우주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엑시엄 같은 민간 회사에서는 독자적으로 민간 우주 정거장을 올려가지고 그런 상업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빠른 시간 내에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정말 우주에도 그리고 해저에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이제 경제성이죠.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오늘만큼은 계산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게 가능해도
이 정도 들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문 박사님, 아니 우주에 그래요 도시까지는 말고요 그 우주 정거장 이거 하나 보내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몇백 조라 그랬죠?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보통 이럴 때는 그냥 물음표라고 합니다. 예. 네. 아니, 저도 화성에 기지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지 네네.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물건 하나를 거기다 옮긴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드는지. 네, 이를테면은 생수 500ml 두 병, 그럼 1리터죠? 네네네네. 1리터를 지구 적외도 상공을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올리는데 네. 제일 싸게 싸게. 발사 비용 먹혔을 때 예, 한화로 예. 한 2천만 원 정도. 얼마요? 2천만 원.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물병 두 병이 2천만 원. 네. 편의점에서 1+1으로 사면 1,000원 미만에 사는 500ml 물병 두 병 2천만 원. 맞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의 어떤 우주 비행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 내가 어제 마신 커피가 내일 마실 커피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공기 중에 어떻게 보면 떠다니니까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많은 양도 필요 없겠네요. 근데 심지어는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의 땀하고 눈물까지도 네. 재활용합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500ml 두 병이란 건 이 땅 위에서는 그냥 갈증 날 때 마시는 정도지만 거기서는 내가 그냥 거기 있는 동안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물의 양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거기서는 버리는 거는 죄악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얘기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워서 아니, 죄송한데 이거 굉장히 아주 한밤에 하는 프로는 아니거든요. 자칫하면은 죄송한데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잘 자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다 주무실 것 같아. 자, 해저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물 밑에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여기에 그 수압이나 이런 걸 견디면서 뭘 짓는다. 이건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네. 많이 들죠. 많이 들긴 하는데 우주보단 쌉니다. 네. 네, 예전에 그 독일 건축학계에서 네. 과연 해저 도시를 짓는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했는데 추산한 바로는 육상 도시 네. 땅값은 빼고 건물비만 이제 생각하는 건물비만. 겁니다. 육상 도시 건설비에 한 40배 정도 들 거다라고 40배.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뭐 평당 네.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만 때려보면요. 네. 평당 했을 때 40배면은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쌀 겁니다. 근데 더 싸요? 왜냐하면은 지금 평당에 계산한 건 땅값도 포함이 돼 있고 아파트 건설비 봤을 때는 예. 뭐 평당 그렇게까지는 안 들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우주랑 비교를 하면은 현재 있는 그 ISS 국제정거장, 네. 우주정거장과 비교를 하는데 ISS에 들어간 건설 비용은 약 200조가 들었습니다. 200조 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울산 앞바다에 지을 예정인 그 해저 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우주 도시보다는 한 7천분의 1 수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뭐 우주 갈 필요 없겠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직 결론 내지 마세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우주로까지 굳이 나가려고 하는가?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못 산다면은 사실 바다에서도 살기 힘들 거다. 땅이 다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우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끓을지 산화가 돼서 황산화물이 돼가지고 버글버글 끓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릴지 물고기 키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주 밖에는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를 잡아삼키는데 지금 거기 바닷속인들 뭐 돈이 조금 든다고 바다로 숨겠습니까? 저 같은 우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몇 푼 아끼려다 생명이 날아간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기원 박사님? 아니 한사 박사님 그 2회였나요? 우주 방사선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공개하시는 거. 잠깐만요. 아니 우리 프로그램에 그 룰이 있습니다. 예. 가족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가요? 두 가지는 우리 룰입니다. 예. 뭐 그런 기억이 나서요. 예. 그러면 지구가 정말 힘들어지면
사실 뭐 물이라고 안전하지 않은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만약에 태양이 아까 문제가 되면 화성도 뭐 살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더 거죠. 멀리 가야죠.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용의 문제는 아마 그렇게는 뭐 비교한다는 게 무의미할 겁니다. 사실 극한 환경에 어떤 구조체를 짓는 것에 있어서 뭐 우주로 나가는 것이 당연히 그 이동 비용 때문에 이제 비용으로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해저 도시라는 개념을 거기에 가서 꼭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원의 개발이나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주에서도 이제 지구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바다에는 굉장히 무한의 많은 어떤 자원의 보고가 있다. 그것들을 개발하는 비용은 이 해저 도시의 개발이 충분한 경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주 도시는 사실 그걸 통해서 직접 경제적인 이거보다는 뭐 생존의 문제라면 이것은 이제 경제성의 문제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 광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부가적인 수입이죠. 비용의 측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저 도시로 가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그 해저 광물들을 채취하고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한 건 맞나요? 예, 유리하죠. 우선 광물도 있고 그 해저 바닥에는 이제 망간 단계들이 많이 있죠.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철광석들 그런 금속 자원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석유의 한 40% 정도는 바다에서 뽑아낸 겁니다. 네.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그 광물 자원도 더 빨리 캘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화성에는 뭐 없나요? 네, 화성에도 광물이 많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나사하고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15개 나라에서 M2M이라고 해가지고요. M2M. 네, Moon to Mars라는 어. 거대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올해 6월 달에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달 표면에는 소행성들하고 해성들이 충돌하는데요. 소행성에 굉장히 많은 희토류들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새롭게. 우주의 원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구에 굉장히 희귀한 원소들. 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달 표면에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광맥을 밑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긁어서 쓰면 돼요. 진짜 그 벌교 같은 데 보면 꼬막이 네. 그냥 널려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뭐 따로 캘 필요가 없이 그냥 주워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군요. 예. 이거 뭐 곡괭이질 할 필요도 없이 주워 팔만 있으면 된다. 네.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거 가져오는데 물병 2개 2천만 원인데 다시 가져오는 게 예. 그거는 지구 중력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대가입니다. 네. 일단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고 화성의 중력은 3분의 1이고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화성 가는 거는 그냥 초고속 하이웨이예요. 예, 그것 때문에 나사랑 외국 우주 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네. 이 바닷속에서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번창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 그 화면으로만 봐서는 살 수 있겠다지만 거기서 무언가 교류를 하고 뭘 키우고 뭐 예를 들어 뭐 가축을 또 기르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물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면은 자급자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대공간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큰 수압을 받는 데서도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공간 구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공간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밖에서는 이제 바다 목장을 통해서
이제 생선이라든가 단백질을 공급하고 안에서는 식물 공장을 이용해서 이제 식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다른 이제 밖에서 광물 자원들을 채취해서 안에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의 그 해저 도시는 육상의 지원을 받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존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커맨드 센터가 확장하듯이 네네네. 옆으로 또 새로 하나 만들고 게임에서 예, 이제 그렇죠. 본 기지가 막 움직이듯이 예, 예. 또 확장하고 앞마당으로 확장하고 예, 가까운 데는 어떤 터널로 연결해서 다니고 먼 곳은 이제 잠수정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해저 도시 커뮤니티가 생겼죠. 근데 만약에 이쪽도 번성하고 자원이 있는 데를 차지했다. 근데 저쪽 동네에도 다른 해저 도시가 있어서 자원이 많다. 또 이 해저 도시끼리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야, 예. 벌써 전쟁까지 생각하실 정도면 이제 살만한 거거든요. 예. 사실 전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풍족하고 난 상태니까 야 예. 그런 생각이 이쪽 자원이 미네랄이 고갈되면은 예. 저쪽 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임계 규모에 해당하는 어떤 최소한의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전혀 문제 없이 이걸 하면서 바닷속에 뭔가를 만드는 작업하고 또 지구에 있으면서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리거나 화성에 가는 거하고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최초에 만들어지는 그 어떤 그 도시든 기지든 그 안에서는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시설을 얘가 갖추고 있어야만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조그만 부족 사회 같은 것들은 결국 발전을 하지 못하고 왕국이 되어야만 결국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처음에 뭐 우주 해저 도시든 우주 도시든 가가지고는 거의 뭐 부족 단위의 어떤 삶을 시작할 텐데 거기서 문명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예측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대답하기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현되는 데까지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지금 기술적인 돌파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게요. 나사가 화성 대기로부터 산소를 추출하는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더 대규모로 키워서 더 많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요구량 정도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요. 달 표면의 흙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인간은 참 위대하네요. 우리 과학자분들 진짜.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뉴스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게 정말 뜻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그런 품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 포맷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극을 하고 있지만 저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발전 속도라면 몇 세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현실화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정말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부족 사회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이 부족 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발전할 길을 찾는 데는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될 것이다.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몇백만 년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된 시간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저에 우리가 도시를 이루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지구가 아직까지 살만한 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해저의 도시 지을 그 기술 가지고 그냥 땅 위에다가 돔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바닷속까지 그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과거에 이제 선사 시대에는 한마디로 과학자가 없었다. 근데 현재는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바다에 질 필요 있냐? 똑같이 만들어서 위로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육지가 남아 있다면 그런데 이제 요즘에 기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향후 이제 100년 뒤에는 1m 정도 상승할 거다. 그러면 여러 도시들이 다 해수면 아래 잠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육지가 이제 없어져서 자기 국가의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된 것이 국가의 성립 조건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인데 네네. 땅이 없어지면 과연 이거를 국가로 존립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육지도 웬만큼은 남아 있다면 거기 돔을 만들어서 고립된 도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해수면 상승이 너무 높아져서 땅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부분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현재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잠시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저희는 1단계로 이제 26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해저 기지를 만들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수심 100m에 100명이 살 수 있는 자급자족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이 더 발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연구가 끝나서 울산 앞바다에 오시면은 바닷속에 있다가 못 보시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경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직접 다이빙을 하셔서 구경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우주탐사그룹에서는 지금 저는 달을 보면은 저기 다누리호가 돌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카메라를 저희 그룹에서 만들었어요. 네, 폴캠이라고 하는 광시야 편광 카메라인데요. 편광 카메라를 달 탐사선에 실은 거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달 표토, 달의 흙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크기 분포가 어떻고 얼마나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이걸로 지도를 그리면 티타늄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걸 지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티타늄은 그렇게 희귀한 금속은 아닙니다. 알려진 것처럼. 근데 티타늄은 헬륨3를 끌어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곧 저희가 그리게 될 지도는 헬륨3 지도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천문연구원에서 나사 본부하고 3개의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사의 민간 달 착륙선 수송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 그래서 CLPS라고 하는데 나사가 미국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달에 로버나 착륙선을 보내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만드는 4개 과학 장비가 선정이 됐어요. 미리 그 비행기 편으로 그 장비는 미국에 갔고요. 그거를 저희 팀원들 입회 하에 인투이티브 머신즈라고 하는 나사가 계약한 그 업체하고 같이 이제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출장 중에 있습니다. 25년 초에 한국에서 만든 과학 장비가 우주 방사선 측정 장비가 달에 갑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방사선 측정 장비하고 그 다음에 달의 흙 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달의 먼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구에 오면은 지구 중력이 붙잡아가지고 그 구조가 깨지고요. 지구 대기압이 눌러가지고 깨집니다. 그거를 특수 카메라로 그 구조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한 장비를 저희 천문연구원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거 이외에도 뭐 자랑할 게 많은데. 네네. 아무튼 뭐 자랑을 담담하게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화성에 가는 연구도 이거 나사 본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개념 단계인데요. 네,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거고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작할 때 이 녹화가 끝날 때쯤이면은 저기 가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녹화 조금만 더 할까요? 그래도 우리 인류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지구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솟아날 구멍을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인류가 번영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본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더불어서 드는 마음은 정말 지구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지구를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박기범 박사님은요? 예, 뭐 저는 한 6박 7일 정도는 뭐 해저든 우주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처럼 딱 목표를 주고 이걸 만들라라고 해서 만드는 거죠. 그냥 반대쪽은 이제 그냥 돈을 줄 테니 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라라고 하는 이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그 중간의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목표를 던져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오늘 한 박사님 소개하신 해저 공간 플랫폼 같은 것들이 저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인류가 살 수 있는 해저 도시를 설계해봐라는 프로젝트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사람들의 많은 상상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 필요할 것이며, 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기술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거에 한 어떤 뭐라 그럴까 모델로서 해저 도시 같은 걸 제공하는 것인 거죠. 마치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 안에서 들어가서 정말 살아야지, 뭐 1년, 2년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첨단 기술이 아마 다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우주 도시라는 모델로서 구현을 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저도 지구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류의 재앙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다양한 재앙들이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즉, 두 기술 모두 다, 두 곳 모두 다 충분히 미래에는 살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미래 설계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